우리나라 지방자치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저희가 48년도에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나름의 강행 규정을 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정 취지에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 감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지방에서의 집행부는 만날 부정이나 하는 놈들, 능력 없는 놈들, 이런 생각 들어있는 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중앙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자치와 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중앙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선 구청장 12년을 했는데 제가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헌법적 개념으로 법률적인 용어로는 단체장입니다. 네. 아까 흥사단 얘기도 하셨는데 흥사단도 단체 이렇게 되고 저도 그냥 단체장일 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대한 폄훼 그리고 자치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의 사고가 중앙에 남아있고 지방자치를 부활할 때도 지방자치 억지로 떼주기 싫어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전국 226개 시장 구청장이 다 우리 자리인데 민간이 와서 차지해 이런 불쾌감이 배어있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만 하더라도 저렇게 규정 자체가 감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으니까 이 도입할 때 저희가 서울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고 중요한 것은요, 주민이 그러면 예산을 아냐?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민이 아니어도 예산에 얘기하면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입한 것이 뭐냐면 예산학교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지역 강사를 배출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참여한다는 걸 쭉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실력이 되어지는 분들을 통해서 각 자기 동별로 지역 강사를 한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했더니 참여예산학교를 통해 가지고 거버넌스의 초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됐어요. 동별로 쭉 사람들이 오셨는데 처음에 서로 다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동네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집행부에서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토론하게 되는 스스로 토론하게 되는 저는 그것이 거버넌스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별 회의를 이제 지역 강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별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 강사를 시키면 자율적으로 동에서 자기들 스스로 동별 회의를 운영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임이 네트워크 형성되니까 서대문 주민참여 모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주참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합니다. 서주참이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이제 우리의 거버넌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운영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개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민간에서 참여하신 분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오면 동지역회의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각 동별로 참여 예산에서 제안을 해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동별로 지역 민원 해결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아, 우리 동네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원을 동별 민원참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자기들 필요해서 그렇게 됐겠죠. 1년을 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거버넌스 안에서 스스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대표가 없다 보니 우리가 동별로 그야말로 토건 중심의 이런 민원 중심의 것만을 제안을 하니 이거 문제가 있으니 청소년을 대표하게 하자.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자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참여 예산을 별도로 하자. 그래서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가 만들어졌고 저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 안 했습니다만 장애인 분과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참여 예산 학교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논하시면서 장애인들을 별도 분과로 넣자. 그래서 장애인이 필요한 예산을 꼭 넣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정착계에서 발생됐고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주민총회는 처음에는 도입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선정되신 분들끼리만 총회가 됐는데 나중에 동별 주민총회는 동에서 주민이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또 예산학교에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민이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축제처럼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성숙기에 와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완전히 도입이 됐고요. 동별로는 그래도 우선적 편성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14개 동 대표가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예산을 가져오는 걸 보니까 어느 동은 3억, 어느 동은 5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14개 동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느 동은 3억 해주는데 어느 동은 500만 원 해주면 그 동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준 게 참 고마운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현장을 다 방문해 보니 필요성과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억짜리도 해주고 500만 원도 했어요. 그 불균형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최소 기초단위는 만들자. 동별로 최소 우선 편성액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를 동별 우선 편성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 편성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민간협직과의 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됐고 지금은 1%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온 예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처음에는 생각이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저희가 도입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저희 구 예산이 한 2,5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2,500억의 1%니까 25억이거든요. 그럼 25억만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나눠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온 예산제로 들어오면 7천억에 대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자치 경험이 많지 않죠. 또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은 동을 중심으로, 구를 중심으로 특권적인 집단처럼 보여졌고요. 시민사회는 거의 형성이 되어 있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재정 상태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는 1%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대로 2,500억 중에서 25억을 배정을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저는 거버넌스의 구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대문구는 1%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규모를 제도에 나타내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관심이 늘어난다면 1%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예산을 향해서 주민들의 관심의 폭이 좀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도 정책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단체장의 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동별 지역회의를 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제 주최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꼬박꼬박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구청장이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 간부들뿐만 아니라 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청장에 관심 있게 거기를 가니까 그걸 챙겨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구청장이 항상 참여해서 함께 의견 듣고 토론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을 우선 어떻게 지역에서 찾아낼 것인가, 거버넌스에 할 주민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열심인 분들을 지역 강사로 양성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면서 청소년 예산학교를 또 함께 운영했습니다.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워크숍 하는 겁니다. 워크숍에서야 별도의 장소로, 예를 들면 뭐 속초를 간다든지 별도의 장소에서 하지만 1박 2일을 통해서 민과 간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아주 쉽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동별 지역회의를 했고요.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지역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단순한 것인데도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예산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지역별로 동별 1순위부터 3순위까지만 정하는 겁니다. 14개 동 전부 다. 그러니까 한 10개 쭉 나오면 그 중에 이제 3개만 선정이 되는 거죠. 치열하게 서로 의견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달라고 서로 여러 가지 별표도 찍고 이런 지역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2015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전체 주민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뭘 하느냐, 자기가 카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행할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주민참여예산제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시간이 끝났는데 이분들이 여름철에 홍제천 나가가지고 거기서 캔맥주 까면서 밤새 그냥 같이 즐겁게 토론하면서 이게 지내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되고 또 밴드도 만들어지고 카카오톡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소통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됐던 모습들이고요. 또 동별 지역회의를 했던 각 동별로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 가면 구청장도 꼭 가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립니다. 예산법위에서 동예산을 예를 들면 그것도 얼마나 구청장의 권한을 여러 번 나누겠다는 것이죠. 동네별로 주민동네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아니하다만 여러분과 함께 나가서 자세히 저 다른동입니다. 그리고 합동 토론회도 역시 저희들이 대의실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요, 매년. 이 장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접속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합동 워크숍, 주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워크숍 하기도 합니다만 또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는 이제 전체 예산위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이 참여한 동별로 전체 주민이 참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나와 있는 2021년 장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함께 했던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SNS라든지 밴드라든지 또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이 되면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참여한 거버넌스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이분들이 좀 소박하셔서 그런지 예산을 25억씩은 하자고 해도 매년 책정돼서 선정된 것이 25억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거버넌스 훈련과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효능감을 그동안 맛보셨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벌써 1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떤 거냐면 주민 참여에 대한 갈증 해소가 됐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고요. 예산 결정 과정에 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집단지성이 작동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이 훨씬 더 자치의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도 저희가 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이때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상이 제일 큰 상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를 이기고 저희가 예산을 효율화 우수사례 1등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심사평이 어떤 거였냐면, 그 동네는 이 대전광역시는 예산도 나눠줘가지고 1등하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쭉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이제 제일 위에 1등 서로 경합을 할 때 거기는 관에서 지원한 것이 많았는데, 서대문을 보니까 구청장은 가만히 있고 주민이 다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상을 받았던 내용이고, 이거 자체가 우리의 거버넌스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됐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유엔 공공상 본선에도 지출했었고요. 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이런 행안부 주관의 상이라든지 또 자치구 평가에서 아주 좋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해 볼 때 재정이 부족하면 오히려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보면 사실 브라질 예산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오히려 해소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구 예산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졌고, 예산 학교를 통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의회하고의 충돌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다행히 의회에 큰 충돌 없이 이렇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성공 요인이었죠.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동별위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준 거, 이거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대문 로컬 거버넌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산 참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가자동이나 천연동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성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요. 또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또 먹거리위원회는 먹는 걸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도 별도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곳곳에 중요하게 참여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거버넌스가 확산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저는 제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더 조례 이상의 법령에서의 좀 명문화를 해서 오히려 이걸 더 강하게 거버넌스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재정적으로는 재정 분권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을 믿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과제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효능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지방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계속적으로 가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